아침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문을 여니 얇은 커튼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처럼 마음도 출렁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진심을 모른 척할 때, 그때 가슴에 드는 감정, 말로 다 못합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한마디가 칼처럼 들어옵니다. 수십 년의 밤샘과 걱정, 밤 냄새와 땀 냄새, 모두가 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삽니다. 기대며 기대게 하며. 그러나 때로 가족이 가장 깊게 상처를 냅니다.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존엄을 놓쳤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존중을 잃으면 사랑은 빛을 잃습니다. 여기서 우리 각자의 질문. 나는 지금 존중받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있을까? 사랑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경계가 있어야 오래 갑니다. 칸트의 말처럼 우리는 누구도 수단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목적입니다. 어머니는 결심합니다. 울지 않고 숨지 않고 말하기로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존중 없이 사랑은 계속될 수 없어. 짧고 분명한 문장. 도망가지 않는 눈.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게 합니다. 존중을 회복하는 대화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관찰.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 내가 눈을 피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나는 무시당한다고 느껴. 둘째, 감정.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서운하고 슬퍼. 짧고 솔직하게. 셋째, 요청. 막연한 충고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한 문장. 지금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래? 내가 말할 때 눈을 봐줄래? 이 세 문장만으로도 공기는 달라집니다. 대화는 방향을 얻습니다. 기억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존중은 상대가 나를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 시간을 돌보고, 내 경계를 세우고, 내 가치를 먼저 인정하는 일. 그때 비로소 상대도 나를 다르게 봅니다. 사랑은 경계를 만났을 때 깊어집니다. 존중은 용기 있는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은 오늘 밤 당신의 입술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은 식었고 말 없는 시간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영철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독립을 하고 자주 보던 얼굴이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짧아졌고 존중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구시대적이세요?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삶이 한마디에 부정당하는 듯 했습니다.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스스로를 탓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대화 없는 침묵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말하기로. 다음 날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너를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내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살아온 시간은 너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곧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하는 게 저에겐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어요. 그제야 영철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준 무게가 아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사랑이지만 부담이었음을. 그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존중해 주길 원하지만 그보다 내가 너답게 살길 바란다. 그날의 대화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길을 냈습니다. 침묵의 벽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 사이로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행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순간, 그때 시작됩니다. 상처를 감추지 않고 꺼낼 때, 비로소 서로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진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강요하며 상대의 침묵을 만든 건 아닌가? 대화는 힘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다른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그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의 문장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매일 마주하는 진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끝없는 희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과정에서 부모가 존엄을 잃는다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걸어 존재 자체보다 성취를 요구한다면 그것 또한 존중을 해치는 일입니다. 부모의 기대는 사랑으로 포장되지만 때로는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는 족쇄가 됩니다. 존중은 균형입니다. 지나친 헌신도 과한 기대도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영철 씨와 아들의 대화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 균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냈고 아들은 마음 깊이 눌려있던 부담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목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화는 설득이 아닙니다. 정답을 내는 시험도 아닙니다. 대화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너를 본다. 그 짧은 확인 속에서 존중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택합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만 침묵은 결코 해답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한 채 오해와 거리만 자라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피리로 이어져 있지만 존중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사랑은 피로 시작되지만 존중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상대방을 진정한 목적처럼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대를 채우는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는 것. 그것이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제시한 비폭력 대화법 MVC가 있습니다. 공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솔직히 말하는 방법입니다.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관찰. 판단을 섞지 않고 사실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해 대신 내가 말할 때 내가 눈을 피하고 대답하지 않는 걸 봤어. 이렇게 사실을 드러냅니다. 둘째, 감정.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숨기지 않고 표현합니다. 나는 그럴 때 서운하고 외로워. 짧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셋째, 욕구.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뒤에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어. 내 말을 소중히 들어줬으면 해. 넷째, 요청.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나를 존중해 줘가 아니라 내가 말할 때 눈을 보고 짧게라도 대답해 줄래?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작은 요청을 합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치면 대화는 공격이 아니라 이해로 바뀝니다.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내 마음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 나는 우리 사이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길 바라. 집에 들어올 때 인사를 해줄 수 있니? 아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짧은 한마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부모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대신 이 네 단계를 기억해 보십시오. 관찰, 감정, 욕구, 요청. 짧지만 분명한 말. 그 안에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작은 대화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고등학생 아들과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면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단답형이었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침묵으로 흘렀습니다. 부모는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부모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부모를 무시하니? 이 정도면 버릇없는 거야. 그 말은 아들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대화는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좌절한 부모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잘못 접근한 건 아닐까? 그래서 비폭력 대화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올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나는 외롭고 섭섭해. 나는 우리가 더 가까워지길 원해. 집에 들어올 때 짧게 인사해 줄 수 있겠니?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감정과 욕구가 담긴 말. 아들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사. 다녀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짧은 대화. 오늘 시험 망쳤어.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알았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에서 자란다는 것을.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와 초등학생 딸의 이야기입니다. 딸은 방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화를 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이 방은 돼지우리 같아. 그러나 갈등은 반복됐습니다. 어머니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방이 어지러워 있으면 나는 마음이 불편해. 깨끗하면 기분이 훨씬 좋아. 오늘 저녁에 같이 청소해 줄래? 딸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투가 달랐습니다. 당신 건강도 챙겨야지. 딸은 천천히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스스로 방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두 사람의 관계를 바꿨습니다. 싸움의 언어가 사라지고 협력의 언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존중은 강요가 아닙니다. 존중은 부탁 속에서 피어나고 작은 습관으로 자라납니다. 비폭력 대화법은 그 길을 열어줍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감정과 욕구를 읽어내려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은 대화 중에도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정작 상대의 말은 피상적으로만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한 부부의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넌 항상 내 일만 중요해 해. 나는 늘 뒷전이야.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즉시 변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이 오해한 거야. 하지만 상담사는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은 변명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아내는 깊게 숨을 고르고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 어떤 순간에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더 말해줄래? 남편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당신은 늘 바쁘다고 했어. 그게 서운했어. 아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남편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청은 존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공감은 그 존중을 완성합니다. 공감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에 마음으로 닿는 일입니다. 친구가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할 때 그렇구나라고 대답하면 공감은 부족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게 어떤 기분일지 나도 조금 알 것 같아. 이 한마디에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치유되도록 돕는다. 경청은 상대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 속에서 존중이 자랍니다. 사랑은 따뜻함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쉽게 소모되고
존중을 잃기 쉽습니다. 한 어머니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를 잃어버렸습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밤새 일하고 자신의 욕구는 늘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무심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크다고 해서 존중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랑은 경계 위에서만 제 가치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널 사랑한다. 하지만 존중 없이 이 관계는 이어갈 수 없다. 짧고 단호한 말. 이 말은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선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칸트가 말했듯 인간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부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존재이면서도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상대를 밀어내는 장벽이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는 선입니다. 여기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이 선을 넘으면 나는 상처받아.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때 상대도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게 됩니다. 사랑과 경계가 만날 때 비로소 존중이 자랍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서는 힘. 그 힘은 단호함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을 되찾는 대화는 감정과 요청 사이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으로만 기울면 대화는 쉽게 무너집니다. 감정만 쏟아내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굳습니다. 너 때문에 속상해. 넌 항상 날 무시해. 이런 말은 상대를 밀어냅니다. 반대로 요청만 강조하면 마치 지시처럼 들립니다. 앞으로 나를 존중해. 추상적이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면서도 구체적인 요청을 함께 전하는 일입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입니다. 아들이 휴대폰만 보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니?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을 때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내가 말할 때 잠깐이라도 눈을 봐주면 좋겠어. 이 짧은 문장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불편한 듯 했지만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딸이 방 청소를 하지 않아 매번 갈등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화를 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이 방은 돼지우리 같아. 그러나 비폭력 대화법을 배운 후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나는 마음이 불편해. 오늘 저녁에 같이 청소할 수 있을까? 딸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날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감정 요청.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대화는 상대를 움직입니다. 비난도 명령도 아닌 존중의 말이 됩니다.
존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짧은 대답, 함께하는 작은 행동 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존중은 한 번의 대화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반복될 때 비로소 관계 속에 스며듭니다. 경청은 그 첫 습관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 짧은 대답이라도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있는 문이 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늘 자르곤 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살아보니 답은 이거야. 좋은 의도였지만 아들은 점점 대화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힘들었겠다. 좀 더 얘기해 줄래? 아버지가 조용히 경청하자 아들은 놀란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은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공감은 존중의 두 번째 습관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니 안타깝다.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조금 알 것 같아. 이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부부 상담 사례에서도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아. 나는 늘 혼자인 것 같아. 예전 같으면 남편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라며 반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더 귀 기울이지 못했구나. 짧은 공감의 말이 싸움으로 흐르던 대화를 멈추게 했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경청, 짧은 공감의 표현이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습관은 시간을 먹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때로는 상대의 반응이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면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존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존중은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충고했고 아들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묻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니? 아들은 잠시 멈추고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피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끊지 않고 듣습니다. 존중이 쌓이면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붙들었고 자식은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독립된 존재로 봅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아버지의 이 말은 자식에게 자유를 줍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시간, 그 길을 존중해요. 아들의 이 말은 아버지에게 위로를 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받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짐처럼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사랑의 경계가 세워지고 대화의 존중이 더해졌을 때 가족은 서로에게 다시 서게 됩니다. 존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말,
작은 행동. 그것들이 모여 관계를 지탱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랑은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되짚어 봅니다. 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의 존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단호한 한마디로 다시 자신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기대 때문에 아들과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비폭력 대화법은 갈등을 바꾸었습니다. 비난 대신 관찰을, 분노 대신 감정을, 명령 대신 요청을. 그 작은 전환이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경청과 공감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읽고 짧게라도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존중은 자랐습니다. 결국 사랑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경계 위에 서야 오래 갑니다. 존중은 말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태도로, 매일의 작은 대화 속에서 피어납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부모도 자식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한 목적으로 대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존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짧은 인사, 끝까지 들어주는 귀, 그 작은 습관 속에서 사랑은 다시 빛을 얻습니다. 오늘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